한국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엘레나, 그건 불가능한 선택이야. 대박이야! 하지만 지금 저는 서울 한복판에서 웃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솔직하게 나눠볼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저에게 그 순간은 조지아 트빌리시의 작은 카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평범한 날처럼 시작됐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아오는 길, 언어교환 앱에서 메시지 하나를 받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민호라고 합니다. 당신의 프로필을 보고 언어교환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저는 영어를 배우고 싶고 대신 한국어를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언어 파트너가 있었지만 대부분 몇 번 대화하다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민호와의 대화는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메시지를 보냈고 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으며 무엇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엘레나,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평범한 여성입니다. 우리나라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후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30을 넘긴 미혼 여성에게는 이제 결혼할 때가 지났네. 경력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어 같은 말들이 일상처럼 따라다녔죠. 온라인으로 만난 지 한 달쯤 됐을 때 민호가 영상통화를 제안했습니다. 처음 그의 얼굴을 봤을 때 느낀 건 신기하게도 친근함이었어요. 책을 좋아하는 지적인 눈빛, 차분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빌리시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군요. 언젠가 꼭 방문해보고 싶어요.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와보시면 직접 안내해드릴게요. 그때만 해도 그 말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는 거의 매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저녁이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공유했죠. 민호를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저에게 한국은 그저 첨단 기술의 나라, 화장품과 드라마로 유명한 곳 정도였으니까요. 민호의 이야기 속에는 다른 한국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중요시하는 문화, 교육에 대한 열정, 노력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라는 독특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엘레나, 다음 달에 조지아에 갈 계획이에요. 직접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인지 불안인지 모를 감정이 몰려왔죠.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실제로 만난다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6개월간의 대화를 통해 쌓인 신뢰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트빌리시 국제공항에서 처음 민호를 마주했을 때 영상통화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긴장한 모습이었죠. 손에는 조지아 전통 와인 한 병과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엘레나. 드디어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 인사에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영해요, 민호. 트빌리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민호에게 트빌리시의 아름다운 곳들을 소개했습니다.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길, 메테이 교회에서 바라본 도시 전경, 그리고 와인을 마시며 전통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작은 레스토랑까지. 민호는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탄하며 조지아의 문화와 역사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미리 조지아어 기본 인사말을 배워왔다는 점이었어요. 가마르조바 안녕하세요, 마들롭트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표현들이었지만 현지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그의 노력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쿠라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민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엘레나,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당신은 제가 찾던 사람이라는 걸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비슷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나라에 사는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우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국과 조지아는. 민호는 제 말을 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다시 올 수도 있고 당신이 한국에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그날 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민호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엘레나, 한국에 와서 함께 살면 어떨까요? 처음엔 방문만 해보셔도 좋아요.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경험해보세요. 그 제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민호가 떠난 후 저는 밤마다 그의 제안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삶에 큰 변화를 의미했으니까요. 가족, 친구들, 제가 사랑하는 일,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낯선 나라로 떠난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와의 화상통화가 계속될수록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이 제 마음을 채워갔습니다.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는 가족들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반대하셨고 어머니는 걱정과 함께 조심스럽게 지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에 남았던 건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레나, 내가 너만 할 때는 지금처럼 세계가 열려있지 않았단다. 그때 용기가 있었다면 나도 떠났을지 몰라. 네가 행복하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존중받는다면 할머니는 내 선택을 응원한단다.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저는 민호에게 한국을 방문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처음엔 3개월 관광비자로 가서 한국 생활을 경험해본 후 결정하자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한국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너무 많았고 그것도 모두 번역 공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입국 제한이 강화되던 시기라 외국인의 비자 발급이 더욱 까다로워졌을 때였죠. 트빌리시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을 때의 첫 경험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담당자는 무뚝뚝하게 서류 목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접수조차 안 됩니다. 목록을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재정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검진서, 학력증명서. 게다가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각 기관을 찾아다니며 서류를 모으고 그것을 다시 번역하고 공증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은 지정된 병원에서만 받아야 했는데 그곳까지 가려면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과연 이 모든 노력이 가치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서류를 준비한 후 드디어 비자 신청을 위해 다시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잘 준비하셨네요. 하지만 비자 심사에는 최소 2주가 걸립니다. 결과는 이메일로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2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메일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귀하의 비자 신청이 추가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래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요구된 서류는 더 까다로웠습니다. 특히 방문 목적의 구체적 증명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사실상 민호와의 관계를 증명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의 대화 기록, 만남의 사진, 심지어 민호의 초청장과 재직증명서까지 요구했습니다. 민호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는 즉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서류들이 우편으로 오는 동안 분실되는 사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서류를 준비하고 이번에는 국제 특급 우편으로 안전하게 받았지만 이미 첫 신청일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나 있었습니다. 다시 대사관을 찾아 추가 서류를 제출했고 또 다시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살지 왜 그렇게 먼 나라까지 가려고 그러니? 라고 물었고 일부 친구들은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 때문에 모든 걸 버리는 건 위험해라며 걱정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말씀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엘레나, 너는 내 딸이야. 낯선 나라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알아?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너도 들었잖니? 하지만 그럴수록 더 강해지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반대할 때 오히려 내 선택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이상한 경험이었죠.
매일 밤 민호와의 화상통화는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걱정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으니까요. 드디어 비자 신청일로부터 정확히 58일째 되는 날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귀하의 단기 방문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여권을 가지고 대사관을 방문해주세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고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제 선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비자를 받아든 그날 집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할머니께 전화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한국 가게 됐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축하한다, 우리 엘레나.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야. 그곳에서 행복하길 바란다. 출발 전날 밤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요리들을 모두 준비해 주셨고, 아버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항상 조심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연락하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께서 저를 따로 불러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할아버지에게 받은 거란다. 지금은 네가 가져가렴.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은, 팔찌와 말린 장미 한 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장미는 내가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받은 거야.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사랑의 상징이지. 네가 한국에 있을 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이걸 보렴. 그럼 할머니의 사랑이 항상 함께 할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트빌리시 국제공항.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엘레나, 이 장미가 시들지 않는 한 너의 행복도 시들지 않을 거야. 항상 내 선택을 믿어라.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채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돌아갔죠. 입국 심사대에서 외국인이라 오래 기다려야 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친절하게 영어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조금이나마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출구를 나서자 민호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 이름이 적힌 팻말과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오랜 비행으로 지친 상태였지만 그를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엘레나, 마침내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의 따뜻한 포옹이 저를 감쌌고 그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한국에 왔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을 때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는 도시의 모습,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제가 상상했던 한국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이었죠. 민호와 함께 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작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공간이었거든요. 특히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비데는 물론이고 욕실 바닥이 따뜻한 건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여기가 내 새로운 집이 될 곳이구나. 그 생각을 하니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조지아에서의 삶,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온 이 결정이 맞는 걸까요? 그날 밤 시차 적응이 안 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걸 바라보며 할머니가 주신 장미를 꺼내보았죠. 아직도 그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향의 향기가.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겪은 난관은 역시 언어였습니다. 민호와는 영어로 소통할 수 있었지만 밖에서는 거의 모든 대화가 힘들었죠.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택시를 탈 때도, 심지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을 때도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함이 컸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음식 주문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맛있어 보였지만 메뉴판은 모두 한글이었고 가게 직원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무언가를 주문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매운 음식이 나와서 당황했던 적도 있었죠. 민호는 바쁜 회사 일정 속에서도 저를 챙겨주려 노력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자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향이 그립고 익숙한 것들이 그리웠거든요. 특히 힘들었던 건 지하철이었습니다. 처음 혼자 지하철을 탔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모든 안내판이 한글이었고 사람들은 너무 빨리 움직였습니다. 한 번은 길을 잃어 엉뚱한 역에 내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해 2시간을 헤맸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지도를 들고 당황해하고 있을 때 한 중년 여성분이 다가오셨어요. 영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손짓 발짓으로 저를 도와주려 하셨습니다. 심지어 목적지까지 직접 데려다 주셨죠. 낯선 사람인 저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겉으로 보기엔 바쁘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사람들의 눈을 더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무표정해 보이던 얼굴들 속에서 친절함과 배려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은 한국의 편의성이었습니다. 24시간 열린 편의점, 버튼 하나로 주문할 수 있는 키오스크, 몇 시간 만에 배달되는 온라인 쇼핑까지.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했습니다. 특히 배달 문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조지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첫 주가 지나고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어 동네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 매일 아침 분주한 시장, 그리고 향긋한 냄새가 나는 빵집까지. 낯선 곳들이 하나둘 익숙해져 갔습니다. 민호는 주말마다 서울의 다양한 곳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고궁의 웅장함, 한강공원의 여유로움, 북초나 농마을의 전통미까지. 모든 곳에서 저는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고즈넉한 전통 건물들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한국 생활 2주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어를 진지하게 배워보기로 한 것이죠. 이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언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인터넷 검색 끝에 외국인을 위한 무료 한국어 교실을 찾았고 용기를 내어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정말 긴장됐어요. 다른 학생들은 어떨지, 선생님은 어떤 분일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하지만 교실에 들어서자 저와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목표로 모여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입니다. 조지아에서 왔어요. 이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하자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두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순간 작은 성취감과 함께 여기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문법 구조가 조지아어나 영어와 완전히 달랐고 발음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배우며 나아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특히 한글이 논리적인 구조를 가진 문자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3주 차에 접어들 무렵 드디어 마트에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이것 주세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이었지만 그 말을 통해 한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엘레나,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우리 결혼해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결혼은 너무 큰 결정이었으니까요. 특히 저는 아직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민호, 나도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해요. 하지만 결혼은 너무 큰 결정 아닐까요? 나는 아직 한국어도 서툴고 이곳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은데. 민호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당신이 정식으로 한국에서 살 수 있으려면 결혼 비자가 필요하다는 것만 기억해줘요. 관광 비자는 곧 만료되니까요. 그 말에 현실이 다시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제 관광 비자는 3개월 한정이었고 이미 한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앞으로 2달 후에는 결정을 내려야 했죠. 한국에 계속 머물 것인지 아니면 조지아로 돌아갈 것인지. 그날 밤 다시 할머니의 장미를 꺼내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말라 있었지만 여전히 그 특유의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 행복을 찾아가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익숙한 곳에서의 안정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곳에서의 도전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남은 2달 동안 정말 한국 생활에 최선을 다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가장 큰 과제는 외국인 등록증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민호가 회사 일로 바빠서 저 혼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야 했죠. 밤새 걱정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서류는 제대로 준비했을까?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언어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안내 데스크에는 외국인 전용 상담 표지판이 있었고 여러 언어로 된 안내 책자도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영어가 가능한 직원분이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셨죠. 가장 놀라웠던 건 제 순서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저를 보자마자 미소 지으며 웰컴 투 코리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설명해 주셨어요. 서류에 문제가 있을 때도 화를 내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가 아니라 그 시스템 안에 사람을 위한 배려가 깃든 나라라는 것을요. 기계적인 효율성이 아닌 인간적인 따뜻함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점이 특별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받고 나오는 길 기쁜 마음에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고민하고 있을 때 직원이 다가와 영어 메뉴판을 건네주었어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눈치챈 거죠. 작은 친절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이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배려받는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민호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그는 한국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의미하죠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정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한국어 수업에서 선생님이 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은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이는 감정이에요.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자주 가는 가게 주인과도 정이 생길 수 있죠. 한국인들은 이 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설명을 들으며 문득 조지아의 전통 가치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가족과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손님을 귀하게 여기니까요. 어쩌면 한국과 조지아, 서로 다른 두 나라지만 공유하는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생활 2달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조금씩 정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들르는 빵집 아주머니는 이제 저를 알아보고 특별한 빵을 추천해 주셨고, 한국어 교실의 선생님은 수업 시간 외에도 제 공부를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아파트 옆집 할머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보시고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조지아에서 왔어요 라고 답하자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혼자 있으면 외롭지요? 언제든 놀러오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감동한 저는 용기를 내어 정말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대화가 쉽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시며 제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드신 김치를 선물로 주셨죠. 한국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게 정을 나누는 거예요. 이 김치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할머니의 그 말씀처럼 김치는 제 한국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맵고 독특한 향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점차 그 맛의 깊이와 다양성을 알아가게 되었죠. 특히 김치찌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작은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대적인 모습 너머에 오랜 전통과 가치관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는 것을요. 민호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서울 곳곳을 함께 탐험했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민호는 조지아 음식을 좋아했고 저는 한국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엘레나, 우리 부모님을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다음 주말에 고향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면 좋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부모님을 만난다는 건 이 관계가 정말 진지해진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더구나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까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당신을 반드시 좋아하실 거예요.
민호의 확신에 참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전화드려 조언을 구했습니다. 할머니, 민호 부모님을 만나게 됐어요. 너무 긴장돼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엘레나, 진심은 어느 나라 말로도 통하는 법이란다. 그저 내 자신을 보여주렴. 그리고 항상 기억해, 할머니의 장미처럼 너의 영혼도 강하단다. 할머니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저는 민호의 부모님을 만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예절에 대해 공부하고 간단한 인사말을 연습했으며 조지아의 전통 와인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주말이 되어 민호의 고향인 경상도의 작은 도시로 향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민호의 부모님 댁으로 가는 길, 제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일까? 날 받아들여 주실까? 민호의 부모님 댁은 아담한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환한 미소를 지닌 어머니께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엘레나 씨. 많이 기다렸어요. 그 따뜻한 인사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정갈하게 차려진 한국 전통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도 일어나 반갑게 인사해 주셨죠. 우리 민호가 엘레나 씨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드디어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어색했습니다. 제 서툰 한국어와 부모님의 제한된 영어 사이에서 민호가 통역을 담당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은 충분히 전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민호의 어머니께서 준비하신 음식들을 먹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요리에는 정성과 배려가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어머니께서 엘레나 씨가 매운 음식을 아직 잘 못 먹는다고 해서 덜 맵게 준비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식사 후 민호의 아버지께서 조지아 와인을 열어보셨습니다. 와, 정말 좋은 향이네요. 조지아는 와인으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그 말씀에 저는 조지아의 와인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8,000년 된 와인 제조 역사, 독특한 항아리 발효 방식, 그리고 와인과 함께하는 우리의 축제들까지. 부모님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시며 질문을 이어가셨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민호의 어머니께서 제게 사진첩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민호, 가족여행, 그리고 중요한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그 사진들을 통해 저는 민호와 그의 가족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룻밤을 묵고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이상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그리움은 제 가족에 대한 것이었고 설렘은 새로운 가족의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부모님이 많이 부담스러우셨나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당신의 가족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단순히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민호의 부모님은 그런 두려움을 모두 불식시켜 주셨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환영해 주셨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남아 민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이제 남은 관광비자 기간 동안 결혼 준비와 장기 비자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생활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이곳에 뿌리를 내릴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서 결혼을 결심한 후 우리 앞에는 또 다른 큰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 비자를 받는 일이었죠. 관광 비자로 한국에 온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고 장기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서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민호는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엘레나,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해요. 최근에 국제결혼 비자 심사가 더 엄격해졌다고 해요. 특히 언어 능력 증명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물론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지만 아직 공식 시험을 볼 만큼 실력이 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도 길었습니다. 양국의 혼인관계 증명서, 범죄 경력 증명서, 건강진단서, 재정능력 증명 등 수많은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 준비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민호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였습니다. 결혼 이민 비자를 위해서는 최소 1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이 필요했는데 시험 날짜는 한참 뒤였고 준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법적인 결혼 절차를 밟고 그동안 제가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여러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조지아 대사관에서 혼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그것도 여러 단계의 공증과 번역이 필요했습니다. 결혼 준비와 비자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저녁에는 민호와 함께 서류를 준비했으며 밤에는 혼자 공부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민호의 회사 동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한 번은 민호의 회식에 초대되어 갔는데 한 선배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국제결혼이 쉽지 않을 텐데 정말 괜찮겠어? 문화 차이도 크고. 그 말에 민호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어서니까요. 저희는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대답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의 시선과 편견은 존재했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 중 하나였습니다. 비자 문제와 함께 또 다른 고민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결혼식? 서양식 결혼식? 아니면 양쪽 문화를 조합한 특별한 형태의 결혼식? 그리고 조지아에 있는 제 가족들은 어떻게 참석시킬 것인가? 우리는 결국 소박하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인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비자 문제가 해결된 후에 양국에서 각각 가족들과 함께하는 작은 축하 모임을 갖기로 한 것이죠. 혼인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본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 요건 증명서가 필요했는데 그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조지아 대사관에 연락해보니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서울에 대사관이 있었지만 예약을 하고 기다려야 했죠. 또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에는 한국 외교부의 공증과 번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서류를 준비한 끝에 드디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분의 도움으로 모든 절차를 무사히 마쳤고 법적으로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민호 씨와 엘레나 씨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감정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기쁨,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삶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였죠. 하지만 민호의 손을 꼭 잡은 채 저는 이 선택에 대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혼인 신고 후 다음 단계는 결혼 이민 F-6 비자를 신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은 정말 길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민호의 재직증명서와 수입증명서, 주거증명,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국어 능력 증명서까지. 한국어 능력 시험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영사확인서라는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국어 학습 의지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국어 학원 수강증과 함께 제출하면 임시로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서류를 준비해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찾았을 때 담당 공무원은 우리의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서류는 잘 준비하셨네요. 하지만 심사에는 최소 한 달이 걸립니다. 결과는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또 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고 민호는 우리가 살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비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가격을 들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월세로 구하기로 했습니다. 집은 작지만 우리의 새 출발을 위한 공간으로 충분할 거예요. 민호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공간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그곳에서 함께 만들어갈 추억이니까요. 그렇게 비자 결과를 기다리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던 어느 날 드디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귀하의 F-6 비자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발급을 위해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해주세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죠. 우리는 서로를 꼭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서의 새 삶이 시작되는군요. 그렇게 저는 F-6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취업도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자를 얻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들며 저는 할머니의 장미를 떠올렸습니다. 그 장미는 이제 완전히 말라 있었지만 그 의미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고향을 떠나 새로운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는 저의 여정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특별한 저녁 식사로 이 순간을 축하했습니다. 민호가 예약한 레스토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우리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꿈과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엘레나, 이제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민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관광객도 임시 방문자도 아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결혼과 비자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게는 첫 번째 우리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사 첫날 빈 아파트에 들어서자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 공간은 아직 차갑고 낯설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함께 채워나갈 삶의 무대였으니까요. 민호와 함께 바닥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우리는 이 집에 대한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이 벽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걸고 여기에는 책장을 놓고 거실에는 큰 소파를 놓아서 함께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민호의 말에 저는 상상 속에서 그 공간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장미를 액자에 넣어 벽에 걸고 싶어요. 그건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민호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건 당신의 뿌리이자 우리의 시작이니까요. 이사 후 첫 몇 주는 정말 바빴습니다. 가구를 사고 집을 꾸미는 일부터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고 때로는 혼란스러웠지만 함께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특히 재미있었던 건 한국의 다양한 가구점과 인테리어 숍을 돌아다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조지아의 전통적인 스타일을 좋아했고 민호는 모던한 스타일을 선호했지만 우리는 타협점을 찾아가며 두 문화가 조화로운 공간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집이 조금씩 우리의 공간으로 변해가는 동안 저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취업이었죠. F-6 비자를 받게 되면서 저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제 전문 분야인 교육 쪽에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데다 조지아에서의 경력을 한국에서 인정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영어학원과 국제학교에 이력서를 보냈지만 대부분 경험 부족 또는 한국어 능력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올 때마다 민호가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재능과 경험은 분명 가치 있어요. 언젠가 그것을 알아봐주는 곳을 반드시 찾게 될 거예요. 그의 말대로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회를 찾던 중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다니던 한국어 학원의 원장님께서 외국인을 위한 영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게 파트타임 강사 자리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엘레나 씨의 다양한 문화 경험과 교육 배경이 우리 프로그램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3번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회화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도 많이 되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제 수업에 만족하며 좋은 피드백을 주었을 때는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그 느낌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한국에서 제 노력으로 번 첫 수입이었으니까요. 민호에게 자랑스럽게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이 가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네요. 민호는 기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당신이 이루게 될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일과 가정이 안정되어 가는 동안 제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일상 대화는 물론 약간의 심화된 주제에 대해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기뻤던 건 민호의 가족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한 번은 명절에 민호의 고향을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떡국을 함께 준비하며 나눈 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소중했습니다. 엘레나, 정말 빨리 배우는구나. 우리 민호가 복이 많은 아이야.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고 더욱 열심히 한국 문화를 배우고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국에서의 생활이 1년이 되어갈 무렵 우리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것이었죠.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은 축복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으니까요. 민호는 너무나 기뻐했고 그 순간부터 더욱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산부인과를 찾아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다행히 모든 것이 정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민호의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셨고 제 가족들은 화상통화로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반응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엘레나, 이제 내 안에 두 나라의 피가 흐르는 생명이 자라고 있구나. 그 아이는 특별할 거야.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간직한 아이니까. 할머니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외국인 신부가 아니라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요. 제 안에서 자라는 아이는 그 증거였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기적인 검진, 자세한 설명, 그리고 출산 전 교육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들의 배려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검진 중에 제가 한국어로 의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자 간호사가 즉시 영어로 통역해 주었고 다음 방문 때는 영어가 가능한 의사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들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저희는 조지아에 있는 제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산 후 아이를 돌보는 데 도움도 필요했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제 새로운 삶을 직접 보고 안심하길 바랐습니다. 비자 준비와 비행기 티켓 예약, 그리고 한국에서의 숙소 준비까지.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민호와 함께 준비하며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출산 예정일 3주 전 제 부모님과 할머니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을 때 저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반 만의 재회였으니까요. 가족들은 서울의 모습에 놀라워했고 특히 한국의 편리함과 안전함에 감탄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니 안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집에 들어서자마자 벽에 걸린 액자 속 장미를 발견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장미가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다니. 가족들이 있는 동안 우리는 서울의 여러 명소를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인사동의 전통미, 그리고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까지. 그들의 눈을 통해 보니 제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특히 할머니께서는 한국의 전통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한복을 입어보고 전통차를 마시며 한국의 역사에 대해 질문하셨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두 문화 간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예상보다 일찍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민호와 가족들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2시간의 진통 끝에 우리의 작은 기적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의 말과 함께 들려온 아기의 첫 울음소리.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고 병실 밖에서 기다리던 양가 가족들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작은 천사 같은 우리 딸을 품에 안았을 때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한순간에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두 나라, 두 문화의 만남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결실이었으니까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해둔 이름을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어떨까요? 조지아어로 지혜라는 뜻이에요. 민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이름도 필요할 거예요. 지혜라고 하면 어떨까요?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게 우리 딸은 소피아 지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문화를 모두 담은 이름, 그리고 앞으로 그 두 세계를 연결할 작은 사람. 아기가 태어난 지 일주일 후 할머니께서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열어보니 새 장미 한 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장미는 소피아를 위한 거란다. 내게 준 장미가 너의 행복을 지켜준 것처럼 이 장미는 소피아의 행복을 지켜줄 거야. 그 순간 저는 제가 한국에서 찾은 것이 단순한 새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 그리고 그 다리를 통해 흐르는 사랑의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소피아를 통해 계속해서 흐를 것입니다. 소피아가 태어난 후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수유와 기저귀 갈기, 그리고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과 할머니는 출산 후 2달 동안 한국에 머물며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도움은 정말 컸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산후조리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할머니께서는 그 지혜를 바탕으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전통 수프를 끓여주시고 아기를 돌보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와 조지아의 전통이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산모가 차가운 것을 피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는 믿음은 두 문화에 공통적으로 있었죠. 보세요, 엘레나. 우리 문화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같아요. 민호의 어머니께서 하신 그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문화적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양가 가족들의 도움 속에 소피아는 건강하게 자라났고 저희는 점차 육아에 적응해 갔습니다. 특히 민호는 한국 남성들 중에서도 육아와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항상 소피아를 돌봐주며 저에게 쉴 시간을 마련해 주었죠. 우리 딸이 두 문화 속에서 자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지아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요. 민호의 그런 태도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 조지아 요리를 만들어보고 조지아의 전통 명절을 기념하는 등 우리는 두 문화를 모두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소피아가 100일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한국 전통에 따라 100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지아의 전통적인 축복 의식도 함께 진행했죠. 양가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두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축하 자리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민호의 부모님께서 조지아 전통 의상을 입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제 문화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작은 제스처였으니까요. 우리 소피아는 행운아예요. 두 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을 모두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소피아는 정말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한국의 질서와 효율, 그리고 조지아의 정열과 따뜻함을 모두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100일 잔치 후 제 부모님과 할머니는 조지아로 돌아가셨습니다. 공항에서의 작별은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화상통화를 통해 소피아의 성장 과정을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요. 소피아가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제학교에서 영어와 조지아어를 가르치는 자리였죠. 물론 시간제로 시작했지만 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적극적인 지원과 가끔씩 도움을 주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우리는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한국의 어린이집 시스템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피아가 1살이 되자 우리 동네의 작은 어린이집에 등록했고 그곳에서 그녀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소피아가 한국어로 엄마라고 부르는 걸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주로 조지아어로, 민호는 한국어로 소피아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녀가 자연스럽게 두 언어를 구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피아가 이중언어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민호의 자랑스러운 말에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며 성장하는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소피아가 2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여행으로 조지아를 방문했습니다.
민호와 소피아에게 제 고향을 보여주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트빌리시의 오래된 거리들, 그루지아 정교회의 웅장한 성당들, 그리고 제가 자라온 동네까지.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변한 것은 저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할머니와 소피아의 만남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소피아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딸은 내 얼굴을 닮았구나. 하지만 눈빛은 민호를 닮았어. 참 아름다운 아이야. 소피아도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곧 할머니와 친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조지아 전래동화에 귀 기울이고 함께 전통빵을 만드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호 역시 조지아의 문화와 풍경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특히 조지아의 와인과 음식에 매료되었죠. 그는 열정적으로 현지 요리를 배우려 했고 심지어 몇 가지 조지아어 표현도 익혔습니다. 엘레나, 당신의 고향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제 왜 당신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서로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2주간의 조지아 여행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 이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던 그날 저는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 가족은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승진하여 더 바빠졌지만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국제학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전임교사 자리를 제안받았고 소피아는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지내며 점점 더 많은 한국어와 조지아어 단어들을 배워갔습니다. 우리의 집은 두 문화가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한국 전통 도자기가, 다른 쪽에는 조지아의 수공예품이 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김치와 함께 조지아 전통 양념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죠. 주말이면 때로는 한국 음식을, 때로는 조지아 음식을 함께 만들며 두 문화의 맛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조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호의 회사에서 그를 해외지사로 파견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조지아의 이웃나라인 아르메니아로요. 엘레나, 어떻게 생각해요? 가족 모두 함께 가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고향과도 가깝고 소피아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민호의 제안에 저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어 가고 있었고 소피아도 여기서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지아와 가까운 곳에서 살게 된다면 제 가족들과도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의 고민 끝에 우리는 이 기회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르메니아로의 파견은 2년 계약이었고 그 후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사 준비를 시작하며 저는 할머니의 말라버린 장미와 소피아의 장미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 장미들은 이제 우리 가족의 여정을 상징하는 소중한 물건이 되었으니까요. 아르메니아로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소박한 피크닉을 열었습니다. 민호의 가족들과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이 모두 모여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해가 지고 서울의 야경이 한강에 반사될 때 저는 민호에게 속삭였습니다. 5년 전에 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선택도 후회하지 않아요. 민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또 다른 모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국과 조지아를 잇는 우리의 사랑이 이제는 아르메니아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문화의 아름다움이 함께할 것입니다.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곳은 조지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지리적으로는 제 고향과 가깝지만 문화적으로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우리 가족은 모두 외국인이라는 점이 새로웠습니다. 민호의 회사에서 제공한 아파트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고 넓고 쾌적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웅장한 아라라트 산이 보였고 거리에는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풍경이었죠.
소피아는 이제 3살이 되어 호기심 많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처음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아이들의 적응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곧 동네 놀이터에서 현지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금세 몇 마디 아르메니아어도 배웠습니다. 엄마, 저 친구가 바레브 안녕라고 했어요. 소피아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저는 아이들에게 언어의 장벽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만들어낸 편견과 두려움이 더 큰 장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회사의 해외사업부에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아르메니아의 IT 산업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죠.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와 업무 방식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의 적응력과 열린 마음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반 국제학교에서 영어교사 자리를 제안받아 일하게 되었고 덕분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만난 다른 국제 결혼 가정들과의 교류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부부들이 어떻게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는지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학교에서 문화교류의 날 행사가 열렸고 저는 조지아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복과 조지아 전통 의상 초카를 나란히 전시하고 양국의 전통 음식과 놀이를 소개했습니다. 민호도 회사 일을 조정해서 함께 참여했고 소피아는 한국 전통 놀이인 제기차기와 조지아 전통 춤을 선보이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가정을 이루고 있네요. 두 문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놀라워요.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캐나다인 선생님의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단순히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 문화들이 서로 융합되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르메니아에서의 생활이 1년째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조지아에 있는 제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예레반에서 트빌리시까지는 차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이제는 훨씬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셨을 때 그분의 눈에 담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소피아와 할머니가 함께 전통 과자를 만들고 조지아 민요를 부르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아 민호의 부모님께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조지아와 한국의 가족들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양가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전통 음식과 풍습을 나누고 때로는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정을 키워갔습니다. 아르메니아 생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민호의 파견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민호에게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본사로 돌아가거나 유럽 지역 본부가 있는 독일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선택 모두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민호의 가족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고 안정된 환경에서 소피아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반면 독일로 간다면 계속해서 국제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조지아와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밤을 고민했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소피아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가까워오고 있었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 그녀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저 역시 한국을 제 2번째 고향으로 느끼기 시작했고 거기서의 삶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 우리는 아르메니아에서의 마지막 몇 개월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주말마다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현지 문화를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특히 가르니 사원과 게가르드 수도원 같은 역사적 장소들은 우리 가족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짐을 싸며 저는 할머니의 장미와 소피아의 장미를 조심스럽게 꺼내보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말라 부서지기 쉬운 상태였지만 그 의미만큼은 더욱 강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한국에 가면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소피아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르메니아에서 자주 만나던 조지아 가족들과 다시 멀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걱정 마, 소피아. 우리는 자주 화상통화를 할 거고 휴가 때마다 조지아에 갈 거야. 그리고 할머니도 한국에 놀러 오실 거야.
제 대답에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다가와 소피아를 안아들었습니다. 소피아야, 우리 가족은 어디에 있든 함께야. 그리고 네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면 언제든 전화할 수 있어. 거리는 중요하지 않아.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으니까. 민호의 따뜻한 말에 소피아는 안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았습니다. 두 문화, 두 언어, 두 세계를 오가며 우리는 사랑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소통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5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모르는 채 두려움 가득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여정이 어떻게 이렇게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으로 변모했는지 새삼 놀라웠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 친숙한 풍경과 소리,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제 삶의 한 부분,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된 곳이었습니다. 다시 서울에 정착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집을 구입했고 소피아는 한국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승진하여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고 저 역시 국제학교에서 전임교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에서 우리는 여전히 두 언어를 사용했고 두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먹었으며 두 문화의 명절을 모두 챙겼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한국어와 조지아어를 자유롭게 구사했고 영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아니면 조지아 사람? 어느 날 소피아가 갑자기 던진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피아는 두 나라 모두의 사람이야. 내 안에는 한국의 정신과 조지아의 열정이 함께 흐르고 있어. 그건 약점이 아니라 큰 강점이란다. 넌 두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소피아는 그 대답에 만족한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아빠처럼 한국어도 잘하고 엄마처럼 조지아어도 잘하는 거네요. 그 말에 민호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가 이해한 방식은 단순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정확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두 문화의 장점을 취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민호의 고향인 경상도의 작은 도시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민호의 부모님 댁에서 지내며 소피아는 할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구워 먹고 할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민호의 어머니께서는 소피아에게 한복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따라 천천히 바느질을 배우는 소피아의 진지한 표정, 그리고 첫 작품을 완성했을 때 환하게 웃는 모습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이 한복을 조지아 할머니께 선물해도 될까요? 소피아의 그 말에 민호의 어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소피아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지, 소피아야. 그건 정말 멋진 생각이구나. 할머니가 더 예쁜 천으로 같이 만들어 볼까? 그렇게 우리는 함께 특별한 한복을 만들었고 그것을 조지아에 있는 제 할머니께 선물로 보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 선물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화상통화로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여정은 단순히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한 물리적인 여행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고 이해하는 마음의 여행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여행은 소피아를 통해 계속될 것입니다. 그녀는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고 자라날 것이고 언젠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계를 탐험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을 선택했을 때 꿈꾸지도 못했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소피아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학용품을 사고 책가방을 고르고 교복을 맞추는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조지아와 많이 달랐고 학부모로서 적응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엘레나 씨, 처음이라 많이 걱정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 박미영 씨의 따뜻한 말에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로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학부모 준비물부터 방과 후 활동까지 소소한 팁들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죠. 특히 미영 씨가 소개해준 학부모 모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엄마로서 어색할까 걱정했지만
그분들은 오히려 저를 환영해 주셨고 소피아의 이중 언어 능력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레나 씨는 정말 대단해요.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렇게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시고 아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다니.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부끄러워졌지만 동시에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한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5년 전 두려움 가득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여정이 지금은 이렇게 풍요로운 삶으로 변모했으니까요. 소피아의 입학식 날 우리 가족은 모두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깔끔한 교복을 입은 소피아는 정말 귀여웠고 민호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입학식이 끝난 후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어 양가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소피아가 벌써 학교에 다니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민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흘러간 5년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한국어에 능숙해졌고 한국 문화에 깊이 적응했으며 무엇보다 이곳에서 소중한 인연들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감사한 건 한국에서 만난 다른 국제 결혼 가정들과의 인연이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서로의 경험과 조언을 나누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여성들과의 우정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에서 온 하 씨는 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우리는 비슷한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엘레나,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때로는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당신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어서 큰 위안이 돼요. 하 씨의 그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지지해주고 이해해준다 해도 같은 경험을 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감정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모임은 점차 확대되어 다문화 가정 지원 네트워크라는 작은 단체로 발전했습니다. 새로 한국에 온 외국인 배우자들을 돕고 문화적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때로는 지역사회에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저희 활동을 취재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지역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리고 싶다는 것이었죠. 인터뷰 당일 저는 조금 긴장했지만 솔직한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따뜻함을 경험하면서 제가 변화했어요. 이제는 저도 그 정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 인터뷰가 신문에 실린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학교와 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문화 이해 교육, 국제결혼 경험담,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민호의 격려로 용기를 내어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은 소피아의 학교였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조지아의 문화, 언어, 그리고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양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선물이에요. 그들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과 그들의 순수한 관심은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특히 소피아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하는 모습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강연 활동은 점차 확대되어 대학교, 기업,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까지 다양한 곳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조지아 전통 음식을 준비해 함께 나누기도 하고 전통 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대학교에서의 강연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말했던 것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니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런 활동들이 계속되며 저는 조지아와 한국을 잇는 작은 문화대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양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그 가치를 나누는 역할이었죠. 특히 한국의 교육기관과 조지아의 문화센터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는 정말 제가 꿈꾸던 일을 하고 있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제 안에는 조지아인으로서의 뿌리가 있지만
동시에 한국에서의 경험도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요. 민호 역시 이 과정에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는 이제 조지아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고 조지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제가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항상 지지해 주었고 소피아가 두 문화의 가치를 모두 배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엘레나, 당신 덕분에 제 세계관이 넓어졌어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민호의 그 말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아닐까요? 소피아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특별한 가족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두 문화 이야기라는 작은 책을 함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소피아가 그림을 그리고 민호와 제가 글을 쓰는 방식으로 한국과 조지아의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었죠. 그 책은 처음에는 소피아의 학교 도서관에 기증하려고 시작했지만 주변 지인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소량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책은 다문화 교육 자료로 여러 학교와 기관에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민호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5년 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제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소피아의 초등학교 졸업식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는 문득 할머니께서 주신 장미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말라 조금만 만져도 부서질 것 같았지만 그 의미는 더욱 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머니의 장미씨를 한국 땅에 심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집 작은 정원의 조지아에서 온 장미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운다면 그것이야말로 제 여정의 완성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주말에 민호와 소피아와 함께 우리는 정성스럽게 장미씨를 심었습니다. 과연 이 오래된 씨앗이 발아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 가족에게는 의미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장미가 자라면 우리 집은 진정한 한국과 조지아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소피아의 순수한 말에 저와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작은 장미씨처럼 우리의 사랑과 가족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시간은 놀라운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소피아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저는 우리 집 작은 정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년 전 심은 할머니의 장미씨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붉은 장미로 자라났고 이제는 매년 봄이면 화려한 꽃을 피웠습니다. 그 장미는 우리 가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두 문화의 만남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명력의 증거였죠. 엄마, 이 장미를 보면 할머니가 생각나요. 조지아에 계신 할머니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피아의 말에 저는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12살, 조지아와 한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오가는 자신감 넘치는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세계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두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아이였죠. 특히 자랑스러웠던 것은 소피아가 학교에서 문화대사로 활동하며 다른 아이들에게 다양성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지아 전통 춤을 학교 축제에서 선보이고 한국의 전통 놀이를 조지아 친구들에게 가르치는 등 두 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이제 국제 비즈니스 전문가로 성장하여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조지아와 한국 간의 경제, 협력을 위한 특별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을 때는 우리 가족 모두가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건 당신 덕분이에요, 엘레나.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내 세계는 이렇게 넓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민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저에게만 큰 도전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민호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 둘 다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국제교육 컨설턴트로 일하며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학교와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조지아의 교육기관을 연결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제 꿈이 현실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학생들은 조지아를 방문하여 그곳의 문화와 역사를 경험하고 조지아 학생들은 한국에 와서 첨단 기술과 교육 시스템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류의 중심에서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선생님 덕분에 제가 조지아라는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언젠가 꼭 직접 가보고 싶어요. 한 학생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개인적인 여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더 넓은 세계로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겨울, 우리 가족은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조지아에서 한국까지 제가 처음 걸었던 그 여정을 역으로 따라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소피아에게 어머니의 뿌리와 여정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빌리시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할머니와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많이 연로해지신 할머니께서는 소피아를 꼭 안아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소피아야, 할머니의 장미가 너를 통해 다시 피어났구나. 그 말씀에 소피아도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다른 장미 한 송이였습니다. 마치 5년 전 제게 주셨던 그것과 똑같이 붉고 향기로운 장미였죠. 이번에는 소피아를 위한 거란다. 너의 엄마처럼 너도 내 삶의 여정을 용감하게 걸어가길 바란다. 소피아는 그 장미를 조심스럽게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어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도 엄마처럼 용감하게 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삶의 여정이 이제 소피아를 통해 계속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 제가 배운 교훈들, 그리고 제가 발견한 두 문화의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이 이제 소피아의 삶을 통해 새롭게 꽃피울 것입니다. 2주간의 조지아 여행 동안 우리는 제가 자란 마을, 제가 다녔던 학교, 그리고 민호와 처음 만났던 그 카페까지 모든 곳을 방문했습니다. 소피아는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어머니의 과거와 뿌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마지막 날 할머니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조지아의 전통 음식과 한국에서 가져간 김치와 불고기가 한 테이블에 어우러져 있었고 양국의 전통 와인과 소주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곳에서 왔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할머니의 건배사에 우리 모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국경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만들어가는 연결. 그것이야말로 우리 가족이 발견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소피아는 학교 숙제로 나의 뿌리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써야 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글을 쓰더니 다음날 아침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두 개의 뿌리를 가진 나무입니다. 하나는 한국의 땅에, 다른 하나는 조지아의 땅에 깊숙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뿌리가 만나는 곳에서 나만의 특별한 꽃이 피어납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장미처럼 붉고 향기로우며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가슴 깊이 감동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복합성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바라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 세 가족은 정원의 장미 앞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조지아 와인과 한국 떡을 나누며 우리는 지난 5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장미가 내년에는 더 많은 꽃을 피울 것 같아요. 이제 정말 한국 땅에 잘 적응한 것 같아요. 소피아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장미처럼 저 역시 이제는 한국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뿌리는 조지아에 있는 제 첫 번째 뿌리와 함께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소피아. 우리 모두 이제 이곳에 잘 적응했어. 민호가 소피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저는 5년 전 트빌리시의 그 카페에서 처음 느꼈던 그 따뜻함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엘레나, 당신이 내 삶에 들어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만나게 되어 정말 행운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정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장미꽃 앞에서 서로의 사랑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삶에 대한 감사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우리 가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 문화의 다리가 되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할머니의 장미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그 장미처럼 우리의 사랑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퍼져나갈 것입니다. 장미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서로 다른 문화를 만나고 이해하며 성장하는 여정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장미를 키워가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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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